국당이 다음 달 3일 전당대회를 열고 당대표와 최고위원을 선출할 예정인데요. 자유한국당 차기 당대표 선거 구도는 홍준표, 원유철 이렇게 2파전으로 굳어지는 분위기입니다. 네. 자유한국당 원유철 의원 연결해서 이야기 좀 나눠보겠습니다. 원유철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원유철입니다. 네. 5선 의원이시고 이제 또 당대표에 출마하실 거죠? 네, 지금 뭐 혁명을 하겠다는 각오로 네.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지난번 그 네네. 강경화 후보자 청문회에서 말이죠. 네. 내가 트럼프, 시진핑이라고 생각하고 한번 설득해봐라. 이렇게 지금 질문을 하셔서 네. 그게 이제 화제가 많이 됐는데 네. 이런 질문을 이렇게 준비하신 이유가 뭐였습니까? 네. 강경화 후보자에 대한 기대는 사실 저도 처음에 컸습니다. 네. 국제기구와 인권에 대해서 전문적인 지식과 또 충분한 경험이 계시기 때문에요. 네. 그런데 지금 우리 대한민국은 그 사드로 상징되는 북핵 문제와 관련돼서 국민의 생존이 달린 최대 외교 안보 현안이 있지 않습니까? 네. 사드 문제와 관련돼서 지금 미 트럼프 행정부가 보이는 입장, 네. 또 중국이 사드 보복으로 우리 국민들이 많이 힘들어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당연히 대한민국 외교장관으로서 이렇게 본인 스스로도 모두 발언에서도 말씀하셨는데요. 가장 큰 외교 안보 현안인 이 사드 문제, 북핵 문제 해결해서 어떠한 입장을 갖고 계신지 네. 외교장관이라면 당연히 그 미국의 그 트럼프 대통령이나 네. 중국의 시진핑 주석에게 사드 문제와 관련된 분명한 우리의 입장을 가지고 네. 국익 차원에서 설득해 나가고 또 우리의 주장을 관철시켜 나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그걸로 제가 한번 질문을 던져본 거죠. 근데 그 답변이 수행 능력이 네. 제대로 돼 있는지 네. 질문을 던져봤습니다. 네. 네. 근데 그 답변이 이제 성에 안 차신 거죠? 네, 제가 보기에는 네. 우리 강경화 후보자께서는 국제기구나 인권에 대해서는 충분한 준비가 돼 있었는데 이 지금 중국과 미국이라는 그 G2 소위 말하는 G2에 대해서 대한민국의 큰 외교 안보 현안 이 네. 사드 문제와 관련된 또 북핵 문제와 관련돼서는 제대로 이해가 안 돼 계시고 네. 상황 파악이 안 돼 있었다 이렇게 제가 결론을 내렸습니다. 네. 지금 야3당 모두 강경화 후보자에 대해서는 안 된다 이러고 있는데 오늘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국회 시정연설하러 오지 않습니까? 네. 그 전에 이제 야당 지도부를 좀 만나서 이 문제를 이제 설득을 좀 할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오늘 좀 설득이 되리라고 보십니까? 여전히 문재인 대통령이 좀 철회를 해야 된다는 입장이십니까? 지금 문제는 대통령께서 국회와 야당을 설득하기 전에 네. 국민들을 먼저 설득하셔야 될 겁니다. 네. 대통령께서 스스로 국민들에게 약속한 그 5대 인사 불가 원칙을 부정하고 인사를 단행한 것이 네. 문제의 출발점이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지금 저희 자유한국당에서는 이 강경화, 김상조, 김희수 후보자가 대통령이 국민에게 약속한 5대 인사 불가 원칙에 적용되는 분들이기 때문에 네. 반대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쉽게 말씀드려서 대통령께서 국민들에게 약속하신 것을 지키시라. 네. 만약에 이걸 지키지 못하신다면 왜 그렇게 됐고 네. 또 앞으로는 어떻게 하겠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시는 것이 네. 다음에 있을 국무위원들 추천과 관련돼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생기지 않을 것입니다. 네. 그렇게 입장 표명을 하고 한다면은 뭐 양해될 수 있는 부분도 여지가 조금 남아 있는 겁니까? 글쎄, 그거는 이거는 개인의 입장을 말씀드리기보다도 네. 당론으로 정해서 입장을 정리하기 때문에 네. 충분히 어떻게 말씀하시고 어떤 입장을 갖고 계시는지 따라서 또 그 이후에 상황을 봐야겠죠. 네. 이번에 아무튼 추경 설명을 위해 국회에 오셔서 하는 거는 뭐 잘하시는 일이라고 보고 있고요. 네. 오늘 아까 드리신 바와 같이 뭐 국회를 찾는 것은 사실 추경을 위한 것이 뭐 청문회 정국과는 관계가 없는 걸 알고 있습니다. 네. 예. 다음 달 이제 전당대회에 이제 출마하시기로 이제 굳히셨는데 마음을 그렇죠? 혁명을 할 준비가 되어 있다. 네, 이렇게 이제 지금 국민과 당원이 함께하는 네. 정치혁명을 통해서 네. 우리 자유한국당을 정말 강한 야당으로 건설하겠다는 그런 비전과 포부를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렇게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지금 구도는 홍준표 대 원우철 이렇게 2파전 구도로 지금 굳어지고 있는 것 같은데 다른 어떤 비홍 후보들과의 어떤 얘기를 좀 하시고 나서 이렇게 출마를 하신 조율이 좀 된 부분이 있습니까? 지금 당의 미래를 걱정하는 많은 의원님들, 네. 또 당협위원장님들과 의견 교환을 하고 있고요. 네, 지금 이 7.3 전당대회는 내년에 있을 지방선거에서 반드시 승리를 이끌어내는 네, 당의 지도부가 돼야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지난 대통령 선거에서 네, 홍준표 후보가 나름 노력하시고 네, 또 모든 국회의원과 당협위원장, 당원들이 함께 힘을 모아서 선전을 했습니다만 네, 사실 그 수도권에서 네, 대한민국 인구의 절반을 가지고 있는 서울, 경기, 인천에서는 3위를 했거든요. 네, 그래서 이대로는 안 된다. 우리 자유한국당의 정치 영토를 네, 이제는 보다 더 젊은 층으로 또 지역적으로는 이 중부권과 수도권으로 확장하지 않고서는 네, 자유한국당의 미래도 없고 네. 내년에 있을 지방선거에서도 절망적이다. 이렇게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네, 친박계의 어떤 그래서 대표로 불리는 홍문정 의원 같은 경우에는 홍준표 의원 때문에 잠이 안 온다 이렇게 표현하셨던데 네. 원유철 의원께서는 잠은 잘 자십니까? 지금 수도권에 네. 전당대회 출마를 검토하고 있는 네, 그 홍문종 의원이나 나경원 의원이나 이런 4선 이상 중진 의원들께서 네, 잠이 안 온다고 표현하신 것은 네, 이제 지난 대선에서 3위가 됐기 때문에 저희가 네, 이대로 대선의 연장전이 돼서는 지방선거에는 희망이 없다고 보는 거죠. 그렇기 네. 때문에 잠이 안 온다라는 표현을 하셨을 겁니다. 네. 걱정이 되셔서. 네, 그래서 내년에 있을 지방선거에서 반드시 우리 자유한국당이 네, 혁명적인 수준의 네, 그런 당을 재창당하고 해체해서 재창당하겠다는 이런 의지와 각오를 가지고 네, 국민들에게 다시 한번 저희들에게 신뢰를 회복하고 나가야만 그 지방선거에 희망이 있지 않겠나라는 네. 면에서 잠이 안 온다는 표현을 했고요. 네. 저도 그 절박한 심정, 네. 우리 자유한국당이 이제 정말 지도부가 혁신과 소통하고 네, 개혁과 개방으로 무장된 네. 혁명전사로 채워져서 네, 국민들이 오케이 할 때까지 네. 국민들이 원하는 대로 될 때까지 끊임없는 혁신을 통해서 정말 재창당 해야 된다. 네. 이뤄야지만 우리 자유한국당의 미래가 열린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런 차원에서 저도 잠을 못 자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바른정당에 또 이제 같은 이제 보수 야당인 바른정당에서도 곧 전당대회가 열릴 텐데 거기에 이제 출마하는 분 중에 한 명이 이제 하태경 의원인데 하태경 의원이 홍준표 후보가 신보수라면은 파리도 세다 이렇게 이제 공격을 했던데 어떻습니까? 홍준표 후보의 가장 큰 문제점은 지금까지 말씀하셨지만 그런 확장성 때문에 문제 제기를 계속 하시는 겁니까? 글쎄요. 그래 대선 결과를 보고 네. 말씀을 하신 겁니다. 쉽게 말씀드려서 지난번에 대선에서 우리 자유한국당의 그동안 전통적인 지역 기반은 영남이지 않습니까? 네. 그 집토끼를 잡는 데는 어느 정도 성공했지만 네. 영남 외 지역에서는 이제 그 산토끼를 잡는 데는 실패를 했죠. 네. 그래서 우리 자유한국당이 재집권을 하기 위해서 다시 정권을 우리가 찾아오기 위해서는 말씀 올린 대로 네. 이 자유한국당의 정치 영토를 이제 영남에서 중부권 수도권으로 확대해 나가고 네. 또 지금 20대 30대가 저희들에게 지금 외면하고 있습니다. 네. 저도 그 책임은 큽니다만 네. 젊은 층들이 네. 다시 자유한국당에 대한 기대를 접지 않도록 저희들에게 관심과 또 네.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이 일이 매우 시급하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이제 확장성 측면에서 네. 지난번에 한계를 드러낸 네. 대선 결과에 대해서 네. 지적을 하고 있는 거죠. 네. 원유철 의원께서는 수도권이 또 지역 기반이시고 50대 젊은 나이 이런 걸 또 내세우면서 당기역을 외치고 계신데 그렇지만 일각에서는 또 인지도라든지 영향력 측면에서는 여전히 홍준표 전 지사를 능가하지 못하는 것 아니냐. 그래서 어차피 홍준표다 이렇게 해서 어대홍이라는 얘기도 나오던데 어떻게 예.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홍준표 후보께서는 우리 자유한국당의 대통령 후보로
온 국민들의 관심과 언론의 집중 조명을 받으면서 한 달 동안 네. 선거 운동을 사실상 하신 분이고요. 네. 저는 지난번에 이제 원내대표, 당대표 대응 거쳐서 자유한국당의 대선 후보 경선에 참여했다가 네. 사실 후보로서의 실패를 했죠. 네. 그 당시에 네. 경선에서 떨어졌습니다. 네. 그런 사람하고 지금의 입장에서는 당연히 그 경쟁력이 제가 낮은 건 사실이지만 네. 이제 후보 등록을 하고 본격적으로 선거 운동으로 들어갔을 때 네. 과연 누가 자유한국당의 미래를 위해서 당의 대표가 되는 것이 적절한지 네. 그 정말 그 역동성과 젊음, 개혁과 개방으로 당의 리더십을 재무장해서 네. 혼자 하는 1인 플레이가 아닌 함께하는 팀 플레이. 네. 저는 이제 한국 축구의 비유를 많이 하는데요. 네. 지금 우리 자유한국당에 필요한 리더십은 과거에 70년대에 1인 스타 플레이였던 차범근식의 축구가 아니라 2002년도 월드컵 4강 신화를 만들어낸 네. 히든크 4단의 태극전사와 같은 팀플레이가 중요하다. 원유철이 그런 히든크 감독, 히든크의 팀플레이인 그 태극전사 지도부를 만들겠다. 이런 포부를 갖고 있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당원과 국민들이 새로운 선택을 해주실 거다 보고 있습니다. 네. 사실 지난 과거와의 타협인가 아니면 네. 미래와의 전쟁인가라는 경쟁이 될 것이고요. 네. 저는 준비가 됐고 한마디만 더 하자면 네. 지금 아까 말씀드린 뭐 어대형 뭐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네. 저는 그래서 결국은 대결원이 될 거다. 네. 대결원이 될 거라는 지금 분위기가 일고 있습니다. 네. 대표는 결국 원유철이다. 대결원이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아주 정확하게 표현해줬습니다. 네. 결국 자유한국당의 미래와 새로운 네. 희망을 위해서 대결원 대표는 결국 원유철이 될 것이다라는 지금 붐이 일어나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결국 지난 대선에서 홍준표 후보의 어떤 개인기, 온맨쇼 이런 것들이 지지율을 끌어올리는데 기여를 했다는 그런 얘기가 있어서 이번에도 결국 홍준표 후보가 만약에 대표가 된다면 그런 개인기라든지 또 1인 어떤 인물에 의해서 당이 끌려갈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가 될 수밖에 없다 이런 지적을 또 하시는 거군요. 네네 그렇습니다. 네. 지난 대선에서 홍준표 후보의 개인기 또 역할도 공로도 있었죠. 틀림없이 네. 고생을 많이 하셨습니다. 그렇지만 선거 과정에서 모든 우리 자유한국당의 국회의원, 당협위원장을 비롯한 당원들이 헌신적으로 네. 선거 캠페인을 함께했기 때문에 이런 성과라고 보고 있고요. 네. 이제는 우리 네. 당이 이번 지난 대선에서 보여준 한계를 극복하고 네. 자유한국당의 새로운 미래를 위해서 출발해야 되는 네. 그런 지점에서 이번 전당대회가 열리기 때문에 이번 전당대회는 우리 자유한국당이 다시 정권을 찾아오기 위한 출발점이 돼야 된다. 네. 확장성을 가지고 네. 의회를 확장하고 네. 젊은 층과 여성 그리고 중부권과 그 수도권으로 우리 자유한국당의 영토를 넓혀서 네. 새로운 희망을 보여주지 않고는 안 된다라는 그런 그 각오로 임하고 있고 그것은 정치 혁명을 통해서 국민들에게 자유한국당의 새로운 모습을 보여주지 않고서는 알겠습니다. 절망적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 네. 것입니다. 다음 달 전당대회에서 당대표로 나설 자유한국당 원유철 의원과 얘기 나눠봤습니다. 의원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한국당이 다음 달 3일 전당대회를 열고 당대표와 최고위원을 선출할 예정인데요. 자유한국당 차기 당대표 선거 구도는 홍준표, 원유철 이렇게 2파전으로 굳어지는 분위기입니다. 네. 자유한국당 원유철 의원 연결해서 이야기 좀 나눠보겠습니다. 원유철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원유철입니다. 네. 5선 의원이시고 이제 또 당대표에 출마하실 거죠? 네, 지금 혁명을 하겠다는 각오로 네.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지난번 그 네네. 강경화 후보자 청문회에서 말이죠. 네. 내가 트럼프, 시진핑이라고 생각하고 한번 설득해봐라. 이렇게 지금 질문을 하셔서 네. 그게 이제 화제가 많이 됐는데 네. 이런 질문을 이렇게 준비하신 이유가 뭐였습니까? 문제 해결해서 어떠한 입장을 갖고 계신지 네. 외교 장관이라면 당연히 그 미국의 그 트럼프 대통령이나 네. 중국의 시진핑 주석에게 사드 문제와 관련된 분명한 우리의 입장을 가지고 네. 국익 차원에서 설득해 나가고 또 우리의 주장을 관철시켜 나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그걸로 제가 한번 질문을 던져본 거죠. 근데 그 답변이 수행 능력이 네. 제대로 돼 있는지 네. 질문을 던져봤습니다. 네. 네. 근데 그 답변이 이제 성에 안 차신 거죠? 네, 제가 보기에는 네. 우리 강경화 후보자께서는 국제기구나 인권에 대해서는
충분한 준비가 돼 있었는데 이 지금 중국과 미국이라는 그 G2 소위 말하는 G2에 대해서 대한민국의 큰 외교 안보 현안 이 네. 사드 문제와 관련된 또 북핵 문제와 관련돼서는 제대로 이해가 안 돼 계시고 네. 상황 파악이 안 돼 있었다 이렇게 제가 결론을 내렸습니다. 네. 지금 야삼당 모두 강경화 후보자에 대해서는 안 된다 이러고 있는데 오늘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국회 시정연설하러 오지 않습니까? 네. 그 전에 이제 야당 지도부를 좀 만나서 이 문제를 이제 설득을 좀 할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오늘 좀 설득이 되리라고 보십니까? 여전히 문재인 대통령이 좀 철회를 해야 된다는 입장이십니까? 지금 문제는 대통령께서 국회와 야당을 설득하기 전에 네. 국민들을 먼저 설득하셔야 될 겁니다. 네. 대통령께서 스스로 국민들에게 약속한 그 5대 인사 불가 원칙을 부정하고 인사를 단행한 것이 네. 문제의 출발점이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지금 저희 자유한국당에서는 이 강경화, 김상조, 김희수 후보자가 대통령이 국민에게 약속한 5대 인사 불가 원칙에 적용되는 분들이기 때문에 네. 반대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쉽게 말씀드려서 대통령께서 국민들에게 약속하신 것을 지키시라. 네. 만약에 이걸 지키지 못하신다면 왜 그렇게 됐고 네. 또 앞으로는 어떻게 하겠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시는 것이 네. 다음에 있을 국무위원들 추천과 관련돼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생기지 않을 것입니다. 네. 그렇게 입장 표명을 하고 한다면은 뭐 양해될 수 있는 부분도 여지가 조금 남아 있는 겁니까? 글쎄, 그거는 이거는 개인의 그러니까. 네. 강경화 후보자에 대한 기대는 사실 저도 처음에 컸습니다. 네. 국제기구와 인권에 대해서 전문적인 지식과 또 충분한 경험이 계시기 때문에요. 네. 그런데 지금 우리 대한민국은 그 사드로 상징되는 북핵 문제와 관련돼서 국민의 생존이 달린 최대 외교 안보 현안이 있지 않습니까? 네. 사드 문제와 관련돼서 지금 미 트럼프 행정부가 보이는 입장, 네. 또 중국이 사드 보복으로 우리 국민들이 많이 힘들어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당연히 대한민국 외교장관으로서 이렇게 본인 스스로도 모두 발언에서도 말씀하셨는데요. 가장 큰 외교 안보 현안인 이 사드 문제, 북핵